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상과 수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4,210억 중에서 그 네 번째 칼럼에 있는 1,149억은 그나마 유가족한테 위로금 등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뭐 정말 꼭 저렇게 써야 됐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이었다. 국민의 혈세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검경합동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사법부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국회는 환노위를 통해서 또 편법적이고 그런 신속 처리 안건을 위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걸 또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를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2기의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의 인간이.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국군 장병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호는 8억에서 12억입니다. 우리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 똑같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4억 4천. 그러니까 2배에서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 것인데 또 이런 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또 이제 주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아주 뭐 장관님 우리가 이제 흔히 장군을 덕장, 용장, 용장, 덕장, 운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덕이 있는 장군. 근데 제일 좋은 건 운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말이야. 흥진호도 그렇고 그 6월 수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흥진호도 뭐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거는 또 그야말로 거기가 NLL 바깥선이라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욕심을 부리느라고 그렇게 갔었다. 그런데 그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청와대는 빠져 있어. 청와대. 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청와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언론 플레이나 좀 하고 만단 말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 22일 날 14시에 이제 보고를 했더만요. 아까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우호적인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이제 4시 13분에 이제 이게 보도가 됐고 그 직후에 이제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조금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건 청와대하고 짜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렇게 14시에 보고가 왔으면 장관이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적 우호적인 언론에다가 이거를 흘려줘가지고 보도에서 물 타가지고 이미 작전을 짜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유추한다면 청와대는 또 쑥 빠지는 거예요. 요즘 청와대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뭐 적폐천산이라고 하고서는 맨 대개 보면 정치보복성 조사나 시키고 앉았고, 망신주기나 하고, 맨 홍보 작전이나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뭘 해야 될까는 고민하는 청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따로 놓으시는 거야. 내가 볼 땐.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누구 본부장 또 무슨 벌 주고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다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참사 진상 특별법에서 이게 더 심각하게 다뤄질 거 아니냐. 우리는 주장하기를 이게 과거의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야당이 그 당시 지금 여당이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로 지금 조사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안기부서부터 국방부까지 죄다 하는데 뭘 따로 또 이거를 참사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위원회 만들면 다 국민 세금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시민단체들이 가서 이제 월급이나 타먹고 이러는 데도 많이 생길 텐데 나는 그런 점을 통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이미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걸 지적을 하지 않고 정말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 간단한 소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모자라는 점 철저히 이게 각성하고 앞으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면 정부가 이 일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시키면 정부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미리 정부가 발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 예,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 1차 질의를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 부단장, 예, 이 사건의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어떤 거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 이 뉴스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근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42차례의 이 유골 수습이 있었죠? 예, 143차례인지? 6차례. 146차례 유골 수습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유골이 누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는 그 의복이 있지 않은 한 알 수는 없습니다. 없었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 그 작은 뼈 조각이긴 하지만은 이 조각이 이미 유골이 수습된 사람들의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체에서 수습된 그 세 분의 지금은 이제 수습자이죠. 그분들이 다 그 객실 구역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지금 17일 발견된 작은 뼈 한 점도 비록 폐 자재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폐 자재가 객실 구역에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정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통해서 그럴 것이다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예측이 틀린 적도 있죠? 그런 예측이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네, 정확하게 100% 맞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았어요? 발견 그 당시는 예단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미수자의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찾을 때는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DNA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100% 일치한다고는 발견 당시에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물론 당분간이겠지. 당분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거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네. 일단 전날 그분들께서 하루 전이라도 마음, 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미수습자 가족분들. 뉴스 가족들. 예. 네. 그분들이 정리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정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뼈 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것은 저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장례 후에 몸을 조금 추스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자초지정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은 지 얼마나 돼요? 지금 부단장은? 8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일이 틀어진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점이에요. 판단의 착각이에요. 세상의 일은 모든 게 알리는 게 최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이건 안 알리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이게 안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족들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자체가 미숙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위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조은하 양, 허다연 양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얘기를 했죠? 제가 21일입니다. 한 2시 못 돼서 조은하 양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17일 날 뼈가 한 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분들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그 남은 미수습자 가족 4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내용으로 전화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화도 나시고 놀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장관께도 질의를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의 뜻에 따라서 쭉쭉쭉 집행을 하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없고 수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장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영이 안 서고 있고 장관 되고 난 뒤로 과거에 했던 그 관행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번 기회에 조직 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의 전반적인 그 과정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노력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권석창 의원, 김영건 의원, 이만 의원 홍문표 의원, 안상수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권석창 의원 추가 질의는 5분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뭐 많은 얘기가 이제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지시한 것들은 다 들었다. 거의 뭐 전부 대부분도 아니고 다 잘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 공무원 25년 경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외적으로는 장관님 직원이지만 인사안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인을 하면 돌아온 다음에는 인사안 가져간 사람이 제일 셉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전혀 장관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안이 올라가는지가 뻔히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부러 안을 가져온 걸 일부러라도 다 뒤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순서대로 상당히 접근해서 가져옵니다. 상당히 옳은 판단으로 가져오는데 일부러라도 실국장 1명 정도 빠져도요. 다른 사람이 대체돼도 큰 사회 문제 없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거꾸로 이 안에서 이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한 번쯤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시죠, 장관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21일 오후 3시쯤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일 보고 받을 때까지는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장관님 보고할 때까지 텀이 하루가 넘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차관님 그 조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25년 했습니다. 국장한테 사무관이 전화하기 어려워서 과장님 보고 전화해달라 합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직근만 가능합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장관님이 어디가 계셨더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차관은 할 수 있습니다. 차관이 안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판단 못 하셨어요? 밑에 있는 1급, 2급 공무원들이 전화로 장관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정도 아니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차관님은 바로 장관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큰일 났다는 인식은 하셨어요? 장관님께는 20일 날 보고가 됐고 저한테는 21일 날 보고가 됐습니다. 아, 21일 죄송합니다. 날짜를 좀 헷갈렸네. 그럼 다음 날 보고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차관이 먼저 보고 받아야지 그 다음 날 받습니까? 원래 순서는 차관님 보고 장관님 보고가 맞는데 그날 형편에 따라서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수산 차관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장관님 이거 이해 못 하시죠? 이 진짜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차관님 패싱 당한 거예요, 완전히. 이번에 선박지기 본부장 가는데 그 사람 말 들을 과장들 그 앞에서 똑같습니다. 김민종 국장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과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다 그래요. 밥 장소 정하고 이런 거 다 잘 들어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섞으면 조직이 혼란스러우니까 인사안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일부러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누가 잘하는지. 얘는 안 돼 하고 긋는 게 힘을 키우는 거라고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 그 안에서 학벌, 지역, 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입니다.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제 후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떠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중엔 제가 국토부에 있었지만은
아, 이게 이래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더 이쪽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예. 누가 누구하고 친해서 순서 다 정해놓은 거 말고 정말 일 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인간관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뻔히 나올 겁니다. 제가 차관은 그 다음날 보고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차관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은 그냥 보고하는 거 믿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옛날에 국장하실 때만 해도 이런 사고가 당하면요, 바로 청와대, 한번 켜봐요.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할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어디 보고거리가 다 나와서 전화를 다 합니다, 국장이. 절대 장관님이 청와대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세월호 정도 사고 되면은 보고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은 어디로 보고할지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 출신 6명, 그분들 비서관 시키는 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자리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수 시민단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제가 오늘 윤성원 비서관과 통화를 했어요. 주택도시비서관이야. 잘 보시면 부처 순서입니다.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만 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비서관이 다른 부처에서 한 명도 안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처 업무 아니고는 또 관심 없어요. 윤성원 비서관하고 오늘 일부러 통화를 했어. 했더니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통 문제 보고 안 받는데요. 국토부에서 파견이 됐는데 교통 문제는 안 하고 자기 주택만 한답니다. 농업 비서관, 신정훈 비서관한테 얘기해보세요. 여기 수산만 보고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구조도 잘못됐어요. 우리 박안주 수석님 실세니까 이거 좀 말씀하세요. 기록이 좀 빼주세요. 기록 좀 빼주세요. 네, 정리해 주세요. 이 청와대, 이 조직부터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청와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해양 경찰의 문제도 과거에 해경이 정리해 주시죠. 예. 해경의 수사권 문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왜 반대했냐면, 해경이 해수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오히려 권한으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 수산, 토목, 행정 간의 문제 많다. 선박집 간에. 이거를 정말 깊이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건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구별 없이 유가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깊고 넓은 해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세월호를 대하는 차이가 없어졌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농해수에서 여야 의원들 함께 손잡고 목포 신항에 세월호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했는지를 다잡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 지금 차관님 계시죠? 예. 올해도 어김없이 유경오리에서 AI가 발병됐습니다. 예. 지금 3년간 2회 이상 그 AI가 발병한 농가에 대해서 오리 사육 휴식제를 도입했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몇 농가입니까? 89농가인데 아직 한 농가가 안 되고
그 그러면 8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리 농가 중에 그 참여하는 농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오리 사육 비율 보면 한 19% 정도. 10%. 19% 정도. 원래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식제를 도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AI 발병을 막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오리 사육 그 자체가 너무 많고 또한 과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오리 농가들이 또 그 철새 도래지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육 휴식제를 확대하고 그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에는 제도적으로 이 오리 사육을 막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철새 도래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그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행하는 이 제도도 평가를 하고 예. 보다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병 사례를 보니까 의심축이 발견되고 나서 이틀 만에 그 고병원성 확진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틀 걸렸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건 조금 우리 이 검역본부장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한 겁니다. 아, 그건 압니다. 예. 과거보다 많이 빨라졌지만 예, 장비를 개선하고 예, 그런다면 6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줄일 그래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AI 그 진단기기로 유전자 서열 분석기 예, 구입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인력도 양성하고 초기 진단을 그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 방역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가축 방역관 모집하고 있죠.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334명.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명 응모했습니까? 제가 모집했습니까? 기억하기로는 330여 명을 모집을 했는데 한 190명 정도가 충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충원이 안 된 그보다 것으로 조금 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11월 10일 기준으로 226명. 예, 제가 조금 앞에 날짜로 예, 통계 날짜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시군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 많이 발병한 지역은 응모를 안 하는 거죠. 힘드니까. 이 시군 단위로 모집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단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처음으로 방역국이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방역국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자리를 잡도록 농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아직 방역국이 많이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역국이 자리를 잡아야 그리고 방역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그리고 이분들이 진정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방역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자리를 잡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이 방역국에 신경을 쓰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국의 그 인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검역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역본부에서 하던 일을 하고 방역 정책을 하는 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이 본부의 이 유능한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리적 현상이 있을 터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 의원이 중간에 휴식 시간을 안 가졌습니다. 답변하신 의원들, 이 실무자들께서도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들 다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거기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잠깐만, 예, 부단장님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단장님 앞에 잠깐 나오시죠.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유해 발견 사실을 숨긴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장, 부단장께서는 뭐 일관되게 미수습자의 가족들을 배려한, 인간적으로 배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두 가지 점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2일 날 오후에 이 유해 은폐, 이게 유골이죠. 유골 은폐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서 해수부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17일 날 이렇게 발견됐다는데 하니까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그 뼈가 사람 뼈인지 아니면 동물 뼈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지금 5일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처음 듣는 말씀. 이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고, 언론 보도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현장에 있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 관계자가 이미 사람의 뼈 조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시간 이후에 다시 그 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 관료들 속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조그만한 사항이라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일단 자신의 어떤 책임의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전혀 그 상식과 반대된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단장님, 네. 부단장님, 정말로 이번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셨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분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건 맞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건의드렸습니다. 단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고 20일 날 그 장관님한테 오후 5시경에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죠? 뭐 몇 가지 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뭐였죠? 무슨 보고를 하시러 장관님한테 가셨죠? 예, 뭐 선체 조사위 지원이라든지 미수습자 가족 지원 등 뭐 합동 분향소 운영 예산이라든지 그럼 종합적인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은 보고의 말미에 이제 그냥 이게 덧붙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보고 그 보고 내용의 어떤 순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보고하셔놓고 그 내용을 모른다 하시면, 장관님 말씀은 일단 맞습니까, 장관님? 예, 그렇게 계획됩니다. 그리고 단장님, 그 장관님께서 거기에 매뉴얼대로 적시 처리해라 지시를 하시고, 그 적시 처리 지시를 받고 실행되는 데까지는 거의 21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렇죠? 적시 처리하라는 거하고 거의 하루 가까이 걸리는 사안하고는 이 적시 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한테. 그래요? 단장님이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예, 제가 직시를 받고 이제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목포 신항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 수습본부, 예, 즉시 또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저기 부단장입니까? 예, 최소한 제가 위원장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장한테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게 늦어졌다 이 말인가요? 네, 당일날 그 아침 9시 좀 못 돼서 일정을 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3시에 일정이 나오셔서 오후 3시에 찾아뵀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저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이 흥진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해경과 청와대 한 라인의 녹취 사안이 없었다. 지적을 그다음 했었죠. 네. 또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기로는 해경의 VTS 녹취 사항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물론 그게 없었다는 게 뭐 필요가 없어서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발명 골치 아프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가정하에 그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즉시 이행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그 사항들은 정말로 느낌과 온도차가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요 전체적인 관점 해가지고 한번 이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 지적하고 충고해 주신 대로 그동안 우리 일하는 체계에 있어서 적잖이 빈 구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란 점들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관님이 하루 늦게 보고를 받으셨다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보고를 장관님은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로 수신 받은 건가요?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면 보고를 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보고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그 보고도 같이 아울러서 한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부본부장은 전화로 본부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 의견까지 얘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본부장의 의견을 이제 본부장이 동의해서 본부장은 그런 판단까지 장관께 보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하나 다윤이 거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이거 장례 치르기 하루 전날이니까 그 뒤에 알리자. 예. 그런 보고까지 다 하셨다 예, 예.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 만에 하나 그 사람들께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냐.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느냐고 질책을 하고. 아니 그날 보고하는 날. 예. 그러면 장관님 판단이 들어갔었어요. 장관님께 보고는 그 17일 제가 20날 받은 제가 거고 그렇게 장관님께 이야기했다는 보고는 겁니다. 20일 날 예? 하셨습니다. 20일 날 제가 보고를 듣고서는 그렇게 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 20일 그 예. 뒤에니까 예. 예. 뒤에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본부장은 차관한테는 보고 안 했어요? 그때 그 동선상 장관님이 조금 그 가까운 아니 장관 보고해도 차관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 차관님은 세종에 계셨고 장관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전화 보고도 못 하나요? 또 먼저 보고 드려야 되나? 예. 지금 동선이 이래서 장관님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 차관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나? 예, 긴급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 이후에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에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까지 미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보호 체계가 이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20일까지 이 장례를 20일 날 이제 그 발인이 됐습니다. 현장 이제 안산에는 단장이 그 발인할 때까지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장관님 서울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는 이제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고를 늦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질책을 안 했어요, 그래?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 작가님, 가을 겨울철에 철새들에 의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거 이거 뭐 막기가 어렵죠. 이거 제가 지금 3년째 내내 질의하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이게 정부와 계열화 업체 사육 농가가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사전 대비를 늘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전부 고창 것이 그게 잘 안 된 것에서 왔다고 봐야 되죠. 예, 그 계열화 업체의 소속 농가이고 그 소속 농가가 충분히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지기도 도입을 했고 그런데 휴지기도 이게 뭐 겨울에 고창에는 20만 마리 철새가 오는데 독림 저수지로부터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AI가 2회 이상 발생한 농장과 그 인근 500m 이내 농장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휴지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6조에 따르면 계열화 업체에는 계약 사육 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가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해당 계열화 업체는 그동안 AI 발생하지 않은 농장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시설 점검도 없이 농가의 오리 새끼 오리를 입식해 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AI가 오리 사육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로 비닐하우스나 보온 덮개용 같은 노후화 시설된 농가에서 특히 비닐하우스는 뭐 많이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 조류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구물망도 구멍이 나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실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오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사육 시설이 약 한 56%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닐하우스가 또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잘 관리되는 비닐하우스는 괜찮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AI 이거 뭐 사후적으로 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야말로 이 구제역이 됐건 AI가 됐건 이런 농축산물, 축산물이나 이런 철새 같은 것들은 AI 같은 것은 이건 뭐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10배 이상 힘을 들여야 됩니다. 예. 뭐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휴지기 대상을 이제 확대를 해야죠.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새 노래지 인근 농장에 그 농장은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서 좀 안타깝더라도 그것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이제 늘 여기 보면은 계열화 업체가 이제 문제예요. 예. 책임도 별로 안 지고 그렇죠?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생태계니까 우리가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이나 방역 기준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계열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상시 뭐 감독 체제라고 그럴까? 사실 가능하면 규제를 줄이고 해제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일부 좀 이렇게 좀 약간 제일 큰 업체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 이게 큰 업체에서 약간 횡포도 하고 큰 업체들이 예. 횡포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유착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예. 이렇게 관리해서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아주 그야말로 적은 이 사육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계열업체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예. 내년에는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열업체들이 그 소속 농가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계열업체가 그걸 다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벌칙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계열 관계,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가 끝났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에 한 행위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즉시 조치하라고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 조치한 그 부단장에게 즉시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하라. 전파하였습니다. 그럼 부단장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이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지시를 받고 즉시 이행을 못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네 분의 미습자 가족분들은 장례를 치른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돼서 도저히 전화를 못 드릴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장님께는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잡은 게 그 다음날 22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알았어요. 이 장관께 보고한 게 20일이죠? 예. 20일 저녁에 보고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일 저녁에 보고하고 21일 날은 선체조사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오후 3시에 그런 보고를 했네? 그렇습니까? 예, 21일 날 오후 3시에 방문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쪽에는 연락을 못했을 터이고 22일 22일 오후 2시경에 했습니다. 청와대 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와대 쪽에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루트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따라서 이게 보고가 지연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양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오늘 이 논의를 듣고 대통령께 해양비서관의 필요성을 진언할 생각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여서보가 이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 일이 수습되면 대통령께 바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인화 의원,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서면 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상과 수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4,210억 중에서 그 네 번째 칼럼에 있는 1,149억은 그나마 유가족한테 위로금 등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뭐 정말 꼭 저렇게 써야 됐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이었다. 국민의 혈세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검경합동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사법부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국회는 환노위를 통해서 또 편법적이고 그런 신속 처리 안건을 위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걸 또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를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2기의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의 인간이.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국군 장병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호는 8억에서 12억입니다. 우리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 똑같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4억 4천. 그러니까 2배에서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 것인데 또 이런 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또 이제 주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아주 뭐 장관님 우리가 이제 흔히 장군을 덕장, 용장, 용장, 덕장, 운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덕이 있는 장군. 근데 제일 좋은 건 운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말이야. 흥진호도 그렇고 그 6월 수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흥진호도 뭐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거는 또 그야말로 거기가 NLL 바깥선이라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욕심을 부리느라고 그렇게 갔었다. 그런데 그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청와대는 빠져 있어. 청와대. 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청와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언론 프레이나 좀 하고 만단 말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 22일 날 14시에 이제 보고를 했더만요. 아까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우호적인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이제 4시 13분에 이제 이게 보도가 됐고 직후에 이제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조금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건 청와대고 짜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렇게 14시에 보고가 왔으면 장관이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적 우호적인 언론에다가 이거를 흘려줘가지고 보도에서 물타가지고 이미 작전을 짜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유추한다면 청와대는 또 쑥 빠지는 거예요. 요즘 청와대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적폐천상이라고 하고서는 맨 대개 보면 정치보복성 조사나 시키고 앉았고, 망신주기나 하고, 맨 홍보 작전이나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뭘 해야 될까는 고민하는 청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따로 놓으시는 거야. 내가 볼 땐.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부장 또 무슨 벌 주고 이거 나중에 이제 다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참사 진상 특별법에서 이게 더 심각하게 다뤄질 거 아니냐. 우리는 주장하기를 이게 과거의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이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로 지금 조사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안기부서부터 국방부까지 죄다 하는데 뭘 따로 또 이거를 참사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위원회 만들면 다 국민 세금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시민단체들이 가서 이제 월급이나 타먹고 이러는 데도 많이 생길 텐데 나는 그런 점을 통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미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걸 지적을 하지 않고 정말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 간단한 소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모자라는 점 철저히 이게 각성하고 앞으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면 정부가 이 일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시키면 정부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미리 정부가 발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 예,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 1차 질의를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 부단장, 예, 이 사건의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어떤 거냐. 본 의원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 이 뉴스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근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42차례의 이 유골 수습이 있었죠? 예, 143차례인지? 6차례. 146차례 유골 수습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유골이 누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는 그 의복이 있지 않은 한 알 수는 없습니다. 없었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 그 작은 뼈 조각이긴 하지만은 이 조각이 이미 유골이 수습된 사람들의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체에서 수습된 그 세 분의 지금은 이제 수습자이죠. 그분들이 다 그 객실구역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지금 17일 발견된 작은 뼈 한 점도 비록 폐자재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폐자재가 객실구역에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정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통해서 그럴 것이다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예측이 틀린 적도 있죠? 그런 예측이? 입니다.
한 2시 못 돼서 조은아 양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17일 날 뼈가 한 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분들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그 남은 미수자 가족 4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내용으로 전화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화도 나시고 놀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장관께도 질의를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의 뜻에 따라서 쭉쭉쭉 집행을 하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없고 수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장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영이 안 서고 있고 장관 되고 난 뒤로 과거에 했던 그 관행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번 기회에 조직 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의 전반적인 그 과정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노력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권석창 의원, 김영건 의원, 이만 의원 순, 홍문표 의원, 안상수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권석창 의원 추가 질의는 5분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뭐 많은 얘기가 이제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지시한 것들은 다 들었다. 거의 전부 대부분도 아니고 다 잘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 공무원 25년 경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외적으로는 장관님 직원이지만 인사안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인을 하면 돌아온 다음 솔직히 얘기해요. 네, 정확하게 100% 맞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았어요? 발견 그 당시는 예단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미수자의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4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찾을 때는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DNA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100% 일치한다고는 발견 당시에 그렇게 단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물론 당분간이겠지. 당분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거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네. 일단 전날 그분들께서 하루 전이라도 마음, 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미수자 가족분들. 미수 가족들. 네. 네. 그분들이 정리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정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뼈 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것은 저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장례 후에 몸을 조금 추스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자초지정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은 지 얼마나 돼요? 지금 부단장은? 8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일이 틀어진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점이에요. 판단의 착각이에요. 세상의 일은 모든 게 알리는 게 최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이건 안 알리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이게 안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족들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자체가 미숙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위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조은하 양, 허다연 양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얘기를 했죠? 제가 21일